관입과 포획이 나타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퇴적층이고 얘는 하성암이 관입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퇴적된 곳에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올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관입과 포획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관입이 됐느냐 포획이 됐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관입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기존의 지층이 이 관입암체 이렇게 뚫고 나온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기존의 지층을 뚫었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을 관입암체라고 불러요. 여기 뚫고 나오면 이제 분출이고 여기까지 뚫고 안 나오고 이게 중간에 지층 중간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으면 관입을 한 거예요. 뚫고 들어가다 이거 나온 거고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지층이 관입암체 속에 들어 있으면 얘들이 관입암체에 포획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획. 그래서 이 포획당한 얘들 있지 얘들의 성분은 기존의 지층과 같아요. 오케이? 기존의 지층과 같고 이게 여기가 더 오래된 지층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최근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입암체라고 하는 건 우선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 있는데 관입을 한 녀석은 관입 당한 녀석보다 나중에 생성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존의 지층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 관입이 됐단 말이야. 얘가 나중이라고. 얘가 먼저고. 퇴적으로 보면 이게 1번 퇴적, 2번 퇴적 한 후에 3번이 관입한 형태여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보면 얘는 이제 관입암체니까 이 관입암체는 항상 가장 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기처럼 중간에 이렇게 포획당한 아이가 있으면 얘는 얘보다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지만 무슨 말인지 개념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관입이는 항상 관입암체는 관입당한 녀석보다 관입한 녀석은 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포획. 왜 이렇게 관입암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그마의 일반적인 온도는 몇 도? 대략 1000도. 대충 1000도. 10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석을 녹이는데 그 뜨거운 암석이 녹일 때 다 녹기 전에 애들이 식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미처 녹이지 못한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걔네들을 포획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쉬워. 자, 이제 봅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먼저 이렇게 퇴적이 됐어. 벽돌처럼 생긴 아이가 퇴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음층이 이렇게 퇴적이 됐어. 여간 그림이 힘들겠지? 다시. 까만 층이 퇴적이 되고 파란 층이 퇴적이 되고 다시 까만 층이 퇴적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번, 2번, 3번이에요. 퇴적 순서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됐어요? 관이밤초 이렇게 뚫었어.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는 1번 층이 있고 까만 층이 파란 층이 퇴적이 됐어. 그리고 나서 더 헷갈리게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조금만 더 헷갈리게 할게요. 이렇게 되고 나서 까만 층이 이렇게 쌓였어. 그리고 나서 얘가 뚫었어. 밖에까지 흘러나왔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얘랑 똑같은 지층이 여기 쌓였어. 무슨 말인지 똑같은 성분의 지층이 쌓였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순서가 1번, 2번, 3번. 얘가 4번이지, 얘가 4번, 얘가 5번이지. 똑같은 성분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지층은 이렇게 발견이 돼. 똑같이 생겼지? 잘 따라왔죠, 여기까지? 얘는 뚫고 들어온 관입의 형태고요. 얘는 뚫고 나온 분출의 형태예요.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우선은 이걸 구별하는 방법. 마그마가 겁나 뜨겁지? 근데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은 다 녹이면서 들어온 거잖아. 근데 그 주변은 녹았어, 안 녹았어? 안 녹았는데 뜨거운 게 닿았지? 조금 변했을까? 여기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있어. 여기도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있겠지? 아까 지금 여기 밑에랑 여기는 똑같이 퇴적이 된 이후에 얘가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치? 얘가 더 늙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도 변성작용을 받았는데 얘는 여기 변성작용을 받았다?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얘는 분출한 후에 여기가 다 식은 후에 그 다음에 얘가 쌓인 거지. 그럼 여기 변성작용이 없겠지? 그 변성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순서가. 그치? 근데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순서가. 그치? 얘를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강암체, 마그마, 관이암체 위쪽에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없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냉각된 이후에 얘가 쌓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에 그렇게 쌓인 줄 알았더니 얘가 뚫고 들어와서 실제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는 밖에까지 나온 분출의 형태구나, 얘는 못 나온 관입의 형태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가 관입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쪽에 3번 지층에 해당이 되는, 얘는 3번과 똑같은 포획감이 나타나요. 포획의 흔적.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여감 알갱이들은 3번의 지층과 성분이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인상 쓰지 말고 이거 안 보여서 그래. 3번 여기 3번 지층과 같은 포획된 암석의 성질은 이 4번이 뚫기 전 3번 지층의 성분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자 얘는 4번이 냉각된 이후에 풍화 침식 작용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얘네가 화강암청에서 조각이 돼서 이렇게 굴러 깨져. 그러겠지? 깨질 수 있잖아. 이거 항상 덩어리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노출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5번이 그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쌓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5번 층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얘는 포획된 게 아니야. 마그마가 5번 층이 마그마가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층의 바닥에 있는 알갱이, 그래서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요. 기저. 이 지층의 바닥에 있는 여감, 이 기저여감은 성분이 4번과 같아요. 4번과 같은 성분. 그러니까 퇴적층 속에 화성암체의 여감들이 알갱이로 있어. 바닥에. 오케이? 꼭 포획암처럼 형태는. 근데 얘는 분출한 이후에 화성암체가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여감이 만들어졌고, 여감이 쫙 깔리기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에 퇴적층들이 퇴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5번층 바닥에 꼭 포획된 것처럼 여감이 자리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를 기저여감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순서도 다르고 그 여감 덩어리의 성분도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조금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3번하고 미안해. 찍을 거야. 셈 없을 때 3번하고 5번이 성분이 전혀 다른 지층이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여기는 같은 지층이잖아. 만약에 4함층이다. 근데 여기도 3번층이 4함층이었는데 그 위로 분출했다가 5번도 다시 4함층이면 실제로 그림으로 이렇게 단면만 잘리면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이 화성암체 위아래에 상암이 있고 화성암체 위아래에 상암이 있고 똑같은데 실제로 변성작용을 받은 지역과 저기에서 나타난 여감들의 형태를 보고 성분들을 보고 얘는 관입된 상태, 뚫고 나오지 못한 상태고 쟤는 아예 분출한 이후에 다시 퇴적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다양한 지질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실제 관입암체라고만 불리우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포획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화성암체가 꼭 포획된 것처럼 보이는 퇴적암층에, 퇴적지층에 이렇게 기저여감으로 나타나는 형태도 있으니 조금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